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자연구소입니다. 월급으로 1억 모으기 에피소드 첫 번째이고요. 1억을 향한 전략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2월 1일부터 이직한 곳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바빠요. 예, 너무 바빠서 일하면서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너무 바빴고, 일단 제가 너무 바쁜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또 투자를 병행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실험을 하려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바쁜 직장인이라는 그 조건은 충족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충족한 것 같은데, 영상을 좀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그렇게 촬영하고 싶은데, 일단은 초기이기도 해서 또 일을 익혀야 돼가지고 아직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일 잔금일이어가지고 내일 잔금 치르고 또 오피스텔 세팅하고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좀 갈 테니까, 이게 안정이 되면은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영상을 이제 촬영할 생각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좀 핑계 한번 대봤어요. 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제가 1억을 월급으로 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 세우기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이제 전략을 세워야죠. 전략을 세워서, 저는 경제적 자유도 그렇고 1억을 모으려고 막 악착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1억이 모아지기를,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그냥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 계획은 거창할 거 없고,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그 300만 원으로 내가 한 달간 쓰는 비용이 얼마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은 잉여 현금이 얼마인지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요거를 얼마나 모아야지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용들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지출 항목을 두 개로 카테고리화 해요. 노동 원가와 노동 비용.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그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그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나눠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어디서 돈이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떤 항목은 나에게 덜 중요한 것인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행복을 깨트리지 않고 소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거는 포기할 수 있고 취할 것은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노동 원가는 주거, 생활, 통신, 관리, 경조, 납세, 기타, 이렇게 7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거는 주거 비용이죠. 저는 오피스텔에 살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월세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이고, 생활은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 이건 15만 원으로 잡았어요. 15만 원이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러프하게 지금 이렇게 잡은 거라 이제 생활에 가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싶으면은 또 조금씩 돈을 올리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일단은 15만 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통신 비용은 4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인터넷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만 원 잡았고, 관리비는 15만 원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 곳이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이 36mm 제곱, 그러니까 10.9평 정도 되는데, 이 관리비가 오피스텔은 꽤 비싸요. 그래서 15만 원을 일단 잡았고,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지 아니면 좀 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5만 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 경조사비는 차곡차곡 모으는 돈이에요. 언제 경조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차곡차곡 모으는 돈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납세비, 납세는 세금 나올 게 없죠. 만약에 이런 월급 300만 원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차도 없는 뭐 이런 사람은 납세비도 나올 게 없고, 그다음에 기타 비용은 이거를 제외한 곳에서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아마 크지 않을 거예요. 가계부를 저도 뭐 7년 차 사용하고 있는데 기타비는 많이 크지 않아서 일단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 원가는 94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 비용은 내가 노동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교통비가 들 거예요. 근데 저는 오피스텔에서 걸어 다닐 거예요. 걸어 다닐 거기 때문에 교통비가 0원인데, 근데 또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2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잡아놨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점심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잡지 않았고, 통신비는 핸드폰 사용요금 3만 원 잡았고, 꾸민비는 10만 원, 친목비도 10만 원. 꾸민비 같은 경우에는 옷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10만 원 정도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친목비는 이제 회사 동료들하고 어울리는 데 쓰는 돈이죠. 뭐 누군가 저한테 커피 샀으면 저도 커피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 정도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아프면은 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실손보험 같은 거 3만 원으로 잡았고, 용돈은 이 기타 비용하고 똑같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그러한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동 비용은 48만 원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목표는 뭐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888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월급에서 노동원가 20% 쓰고 80%를 남기고 그 돈에서 노동 비용으로 20% 쓰고 80%를 남길 거다. 그다음에 그 남은 돈을 연 8% 수익률로 계속 점유식 투자할 수 있으면은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에어리어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을 받고 미혼일 경우에는 이 목표를 채우기가 참 어려워요. 예. 어려워서 지금 이 에어리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비용은 뭐 어떻게든 들어가는데 이 노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비나 뭐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어렵다. 예, 이렇게 되지만 1억 모으기에는 뭐 크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비용을 다 합쳐도 142만 원이고 한 달에 158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150만 원 저축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많을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은 월 잉여 현금이 158만 원 정도는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야 이렇게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사람마다 사는 거는 다 다르니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 시작을 안 해봤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냥 제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 그 다음에 제가 써왔던 가계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선수들이 그 종목에 맞는 몸으로 자신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으로 1억을 모으겠다.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조건에 맞는 그 종목에 맞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생활비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용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잘 실행할 수 있게 그러한 몸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1억 모으는 기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158만 원을 매달 모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1억을 모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예상을 안 하면은 내가 언제쯤에나 1억을 모을까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끝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한 기다림에서 오는 힘듦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언제 제대하는지 딱 날짜를 알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때까지만 좀 버티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을 158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요. 나누면 한 64개월 정도 되고 이게 5년 4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좀 자칫 잘못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와 2억 모으는데 10년 넘게 걸리네. 거의 11년 걸리네. 와 언제 돈 모으냐. 돈 안 모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계산이에요. 이거는 뭐 매달 158만 원을 이렇게 장롱에 넣어놓겠다. 뭐 이러한 계획과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158만 원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가 적금도 들고 예금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단축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러면은 의지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아예 못하는 직장인이다라고 이렇게 좀 가정을 할게요. 첫 시작의 단계니까 처음부터 막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금과 적금만 이용해서 1억을 모아보자.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2월부터 당장 158만 원을 막 남겨서 이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음 달부터 158만 원을 남길 수 있을까도 미지수인데 저는 당연히 남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158만 원 어떻게 남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꼭 요만큼 남기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막 시작한 달부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달인 3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1일까지 모은 목돈이 1896만 원이 될 거고요. 이거를 적금을 들 거니까 적금 이율을 3.5%로 가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적금 이자가 세후 30만 4천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될 거고 내년에는 DC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DC 계좌가 아니라 DB 계좌로 나는 받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돈이 생겨나지 않겠죠. 예. 근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그런 분을 가정을 했는데 DB 계좌를 이용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중소기업의 월급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DC 계좌를 이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DC 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DC 계좌에서는 연봉의 12분의 1이 들어올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내후년에는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돈도 예금으로 넣어서 예금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금, 적금, DC 계좌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4년을 꽉 채운 해에 9,4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어요. 9,400만 원을 4년 꽉 채울 때 모으니까 158만 원을 모은다고 생각했을 때 1억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적금만 이용해도 1억 모으는데 4년 4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론적으로 5년 4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1년 정도 땡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적금과 예금 이율을 3.5%, 3%로 잡았는데 지금 시중은행 이율보다 훨씬 낮게 잡았어요. 지금 적금 이율 같은 경우에는 상호금융은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조건이 안 돼서 이 적금 이율을 3.5%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은 청년 적금을 드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년 적금의 실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시작 단계고 청년이었으면은 청년 적금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모으는데 요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년 4개월도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길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 기간을 좀 단축하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소비의 영역인데 여기에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까? 특히 노동 원가를 더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더 늘릴 수 없을까? 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예 뭐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행만 이용한다고 해도 뭐 저율과세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까? 뭐 선납 이연을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다면은 좀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투자 영역이죠. 그 다음에 매년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경영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내는데 연금저축펀드 같은 거 이용하거나 절세계좌 이용하면은 그런 것들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수입을 좀 얻을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소비보다 월급 상승률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소득의 영역인데, 네, 이 추가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저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시작 단계인 사람이 1억을 모은다라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야, 그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소비를 통제하고, 뭐 가계부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1억을 모으고 작은 자산가가 되기에 적합한 그러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거를 월급으로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적응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소득까지 이야기하면은 너무 힘들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배제하겠다. 뭐 이러한 소비나 투자나 경영의 영역에서 내가 정말 적응이 다 됐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뭐 노력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노동 원가로 봤을 때 주거비 50만 원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를 생각을 해봐도 직장을 다닐 때 이 주거 비용이 가장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억 모으기의 첫 번째 목표로 일단은 2천만 원을 모을 거예요. 일단은 2천만 원을 모아서 이 주거 비용을 쳐낼 겁니다. 대출을 해서 전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이겠죠. 저는 어차피 오피스텔을 매수를 했으니까 이 50만 원의 월급이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인데 제가 금년에 2천만 원을 캐시로 모으면은 내년에는 주거비를 50만 원이 아닌 13만 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기입을 할 겁니다. 가계부에. 왜 그렇게 되냐면은 2천만 원의 본인 자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죠. 뭐 청년이라면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출 이율이 낮아요. 2.5%에서 뭐 2.7%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월급 300만 원이라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년 단위 사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천 전세를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있는 550짜리만큼의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에 2.5%잖아요. 그럼 1년에 150만 원이고
한 달에 125,000원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만 원이라고 뭐 반올림 하더라도 지금 주거비로 50만 원 나가는 거를 37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세이브하면은 이 목표 수익 안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37 여기서 빼면은 6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모아서 이러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이 주거 비용을 깎아내자, 뭐 이러한 전략을 좀 쓸 겁니다. 이게 저의 금년 목표예요. 이거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1차 목표로 2천만 원을 캐시로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러한 원가와 비용을 어떻게든 낮출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되 주의할 거는 내 행복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장기전으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행복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은 그 부분 포기하고 비용 줄여서 잉여연금 많이 만들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자산을 쌓아갈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는데, 저도 뭐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아직 오피스텔 생활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용도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생활비 올려야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잔금일이에요. 들어가게 되면은 또 꾸미는 모습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꾸미는 게 가성비가 좋더라,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영상에 담길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이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바빠서 적응하는 데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영상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랑 똑같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